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6강이고요. 분석 특강 6강 화작 언매문항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9월 모평 화작 문항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자, 화작 문항 분석 화작의 화법과 작문 보시면 우리 친구들 이제 35번부터 지금 보고 있으실 텐데요. 자, 먼저 지금 보면 이제 발표가 나와 있어요. 35에서 지금 37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발표가 나와 있어요. 발표. 사실 여러 담화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발표가 나왔다는 건 이건 쉽게 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발표 말고 만약에 협상이라든가 토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힘든 겁니다. 힘들어져요.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자,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자, 독서가 있고 현재 이게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순서가 출제자들 마음이에요. 출제자들이 계속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트렌드는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이제 화작 또는 언매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겠죠? 뭐 문학을 제일 먼저 풀고 또는 뭐 얘네들을 먼저 풀고 독서를 맨 마지막에 풀 텐데, 중요한 건 문학이나 또는 선택 과목이 발목을 붙잡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시간 단축을 최대한 줄여서 이 남은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독서에다 퍼붓는다. 다 이런 식이죠.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문제 풀 때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들어요. 예.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그냥 시간 널널이 남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도 집중해서 풀어야 돼요.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입장인데 중요한 건 이 발표가 났다는 것은 하여튼 시간을 충분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러면 35번 보니까 자,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일단은 제가 그 한 줄 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무난해요. 예, 무난한 방식이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35번 같은 경우는 자, 말하기 방식. 늘 봤던 바로 그 유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이제 4번이었죠. 예, 정답은 4번이었다. 정답은 4번.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뭐 말하기 방식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용일치예요. 결국은. 그래서 발표자가 지금 보면 이제 발표 도입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이죠.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 성분을 발견했다는 지난주 특강 내용 기억나시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언급해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느냐?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 봅니다. 1번 보시면은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거 없고 친숙한 사례를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 2번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그나마 우리 화작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언어적 표현, 그죠?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뭐 이 정도인데 보니까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있네. 예, 뭐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비언어적 표현이 지금 보면은 뭐 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이며 이거 비언어적 표현이죠. 예. 근데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려서 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그냥 비언어적 표현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덥석 물지 마세요. 뒤에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3번에 보면은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런 건 있지만 청중의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했지만 청중이 발표자에게 질문한 거 없잖아.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 4번이 정답이었고 5번에 보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청중에게 퀴즈를 내거나 질문을 던지고는 있는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 건 없어요. 있다 없다 문제. 그래서 35번 정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자, 36번은 자료 활용이죠. 뻔한 유형. 자, 자료 활용 유형에 해당이 되고 자, 그러면 화면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정답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 보시면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디귿에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시면 이제 이게 왜 지금 정답이냐면 발표자는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화면 속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장고가 있는 지하의 모습인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 3은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이죠. 그래서 지하에 지금 종자가 보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디귿에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가 따져봐야 되겠죠. 분석해봐야 되겠죠. 자, 1번 보면 화면 1은 매년 나무종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억에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화면 1은 나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위기임을 보여주는 자료죠. 그냥 딱 거기까지고 매년 나무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2번 화면 1은 멸종 위기의 나무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억에 제시하였다. 역시 화면 1은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를 보여주는 자료죠. 그래서 멸종 위기의 나무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화면 2는 전체 멸종 우려종에서 식물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로 니은에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화면 2는 지금 전체 식물 중 4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우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이긴 한데 전체 멸종 우려종 중에서 식물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화면 3은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화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자료로 디귿에 제시했다. 화면 3은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을 보여주는 자료이긴 한데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정보는 확인 불가.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37번은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일부이다라고 해서 청자의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청자의 반응에 대한 유형, 뻔한 유형이에요. 청자 반응. 그냥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쭉 올라오면서 늘 보던 유형이 그대로 올라왔다. 고3 9월 모평까지.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보시면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내용을 보면 발표자가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A에 들어갈 거는 이제 발표자가 발표 중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자의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발표자는 지금 종자금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서 4,000종 넘게 보관하고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그럼 종자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이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 보관 중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종자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 이런 질문이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죠. 네. 그래서 3번은
여기 A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종자금고는 현재 두 나라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나라의 종자금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자, 발표자는 종자금고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에 있다고 했죠. 근데 두 나라의 종자금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1번 같은 질문은 적절한 거죠. 예. 한마디로 발표 중에 언급하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기탁받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종자도 기탁받아서 4,000종 넘게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역시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 그 다음에 3번 정답이었고 4번을 보시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종자를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발표자가 얘기한 걸 보면 이제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적정 온도가 어떤 정도의 온도인지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역시 적절한 질문.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종자금고에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출했던 경우가 있나요? 역시 반출했던 경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발표자가.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질문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8번에서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8번에서 42번까지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는 뻔한 화법과 작문의 이제 결합 지문이죠. 화법과 작문 결합. 뭐 완벽한 어떤 화학적 결합이라기보다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화법과 작문을 그냥 좀 강제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화법과 작문의 이제 복합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3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번은 이제 다 뻔한 유형이에요. 화작은. 일단 38번을 보시면 자, 38번은 글쓰기 전략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보면은 가야 활용된 글쓰기 방법. 보니까 정답이 1번인 이유는 담화 표지로 문단 간의 연결관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담화 표지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뭐 두 번째 문단에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다음으로 또 뭐 마지막으로 또는 뭐 따라서 뭐 이런 표지를 통해서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같은 경우는 특정 이론을 활용해서 중심화제 개념을 제시한다. 특정 이론이 활용되거나 중심화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3번이 틀린 이유도 역시 학교 근처의 펜 상품 판매점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례는 나와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조해가지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고 5번에도 보면은 뭐 중심화제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39번을 보겠습니다. 자, 39번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모랑 글에 반영된 양상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장문에서 많이 보였던 글쓰기 전의 어떤 그런 계획, 글쓰기 전 상황과 그 글을 쓴 초고 간의 어떤 그런 비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죠, 비교. 뭐 늘 나왔던 거. 그러면 보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는데. B.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충동적인 펜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였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적절하지 않냐면 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요.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어서 청소년이 충동적으로 펜 상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충동적인 어떤 그런 펜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 미치는 어떤 그런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는 왜 적절하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의 첫 번째 문단 보면 일요일 오후에 방문해본 우리 학교 근처에부터 시작해서 뭐 펜 상품을 사려는 청소년들을 북적였다라는 그 문장 보면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한 그런 펜 상품 판매점의 분위기를 제시함으로써 펜 상품의 인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가의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사회학자 유모모 교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 인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펜 상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행위의 심리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가의 네 번째 문단에 보면 1학년 정모모는 이라고 해가지고 학생을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펜 상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소외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보면은 정신과 전문의 박모모의 저서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 문화에서 언급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서를 근거로 해서 청소년들의 합리적이고 뭐 주체적인 어떤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39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번 보면 자, 40번은 발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분석. 대화 분석 유형이고 뭐 어렵진 않아요. 정답은 이제 2번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번인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확실히 보이죠. B에서 괜찮아 이제 막 시작했어라는 학생의 발화를 보면 이게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 아니죠. 나가 아니라 오히려 가에 해당되는 거지.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그런 발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결을 잘못한 거다. 2번은 연결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확인해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A에서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하지만부터 이제 더 커 보여까지 그 발화를 보면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공통되는 의견부터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C에서 두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 라는 학생 3의 발언은 늦게 대화에 참여해서 대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니까 상대방의 물음에 대한 어떤 답변하는 대신에 되묻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마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D에서 다음까지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에 대해서부터 시작된 그 문장 그런 학생의 일의 발화를 보면은 대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 3에게 지금 앞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라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서 2에서 보면은 학생 3의 발화를 보면 이게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명령형으로 표현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1번 보도록 할게요. (41번은) 이것도 그냥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 대화 이해에 대한 문제.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자, 설문조사를 한 주체와 응답 대상을 밝히지 않았으라고 했는데 나의 대화 상황을 살펴보면은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할 때 빠뜨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설문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 어려움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기억 보면 설문조사라는 주체와 응답 대상이 밝혀졌지 않네. 그래서 설문조사 자료의 내용을 믿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걸 확인해 보면 기억을 1번에 보면 이제 1번은 적절한 이유가 2020년에 실시한 것 같이 설문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 역시 기억을 보면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같이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3번 같은 경우는 역시 기억을 보면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순위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자료의 신뢰도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 4번도 보면 기억을 보면 설문조사의 결과가 시사한 점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신뢰도하고 관련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2번 이건 이제 고쳐쓰기죠. 예. 고쳐쓰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2번인데요. 왜 2번이냐면 가의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부분 보면 이거랑 나의 학생일의 10번째 발화를 통해서 가의 처음에 그 2014년도 국내 펜 상품 시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1번에 보면은 나머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냐. 1번 같은 경우는 나에서 학생 2, 학생일의 각각 6번째 발화를 보면 가의 제목을 그 펜 상품 소비에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도록 수정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제목을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안 되냐면 나에서 학생 3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일회성 소비를 충동적 소비로 교체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적 소비를 충동적 소비가 아니라 과시적 소비로 교체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나에서 학생의 6번째 발화에서 그 펜 상품의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을 알 수 있지만 나에서 펜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펜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가의 5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나에서 학생 3의 5번째 발화를 연결하여 보면 마지막 문단에 그 글의 어떤 그런 초점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방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43번에서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43번부터 45번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는 장문 파트예요. 순수한 장문. 순수한 장문 파트고 43번을 보면은 봐봅시다. 자, 가의 기억부터 디귿을 나의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구체화죠. 43번의 포인트는 이것도 이제 3개로 나눠서 보면 기출에서 많이 보던 유형이고 44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문제죠. 조건. 조건 문제. 그다음에 45번 같은 경우는 45번 같은 경우는 자료 활용. 그죠? 네. 그냥 뻔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구체화부터 보면 구체화는 43번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1번이었죠. 체육대회라는 이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의 첫 번째 문단 보면 체육대회라는 이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이 안 나타나 있고요. 공모전이라는 이유도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대회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가 왜 적절하냐면 2번 같은 경우는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공모전하는 이유가 이제 올해 체육대회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니까 올해부터 바뀌는 그런 이제 체육대회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이름 짓기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한 보조개 사과의 사례를 제시해서
이름 짓기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고. 4번은 역시 나의 세 번째 문단 보면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효과를 임산부 양보석과 비교해서 이름 짓기를 잘하면 사람들의 참여 동기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 짓기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 5번은 나의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름 짓기를 할 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밝힘으로써 이름 짓기의 방법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보면 이 조건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학생회장의 조언을 통해서 조건을 파악하면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름 짓기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혀주면 좋겠어. 하나와 또한, 그러니까 또한을 중심으로 해서 조건을 보면 이제 또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한 앞에 있는 조건 1, 조건 2,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두 개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답안을 찾아줘야 돼요.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효과와 관련하여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딱 조건이 떨어지는 건 이제 5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 짓기를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름 짓기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혔죠. 조건 하나 충족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체육대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좋은 이름을 지어 공모전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거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그 두 번째 문단의 이름 짓기 효과와 관련하여 공모전 참여를 권유해서 마무리 짓고 있으니까 조건이 딱 들어맞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금 5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바로 5번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조건이 안 맞으면서 다 이렇게 이제 X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5번은 자료 활용인데요. 이게 문제 좀 길지만 결국은 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2번이 정답이었던 이유는 이제 자료 1을 보면 보조개 사과와 등급 외의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점수 차이는 0.8이에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작게.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정답인 거고, 나머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1번은 자료 1을 보면 등급 외 사과보다 보조개 사과가 이 외관과 맛 항목에서 모두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는 근거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 관련된 두 번째 문단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활용 방안이고, 3번을 보면은 이제 자료 2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름이 국내 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지어진 이름이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례니까 참여 동기와 관련된 세 번째 문단의 또 다른 사례로 활용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료 2를 보면은 G4C라는 이름은 지나치게 생소해서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민원 24로 이름을 바꾸자 인지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생소하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니까 이름 짓기의 방법과 관련된 네 번째 문단에 활용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5번이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이유는 자료 2를 보면은 민원24라는 이름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생소해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그 G4C라는 이름과 달리 누리집의 인지도를 향상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름 짓기의 방법과 관련된 역시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작을 마치고요. 다음 이제 언매. 9월 모평 언매 문항을 분석합니다. 자, 언매는 특히 언어 매체인데, 자, 언어 개념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35번에서 36번이 나와 있는데, 35에서 36은 합성 용언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합성 용언.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죠. 개념 안 잡혀 있으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래서 제 강의 생강국어 문법을 보든지, 그죠? 궁금한 부분만 찾아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개념을 채워야 돼. 개념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언매를 풀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요. 어떻게 찍을 수도 없어. 그래서 하여튼 합성 용언이고,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따라서 이제 합성 용언을 이제 분류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적 측면, 그 다음에 의미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 합성 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 볼까요? 35번 볼게요. 35번은 뭐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용일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번은 내용일치. 글 읽고 그냥 풀면 돼. 이런 문제는 문법 개념을 사실은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똑같이 비문학 풀듯이 풀면 되니까. 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상태여야만 좀 더 기분 좋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내용일치면 정답은 이제 3번인데, 거기서 뒤돌아. 뒤돌아는 이제 뒤로 돌다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뒤로 돌다를 분석해 보면 뒤로가 부사어죠. 돌다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디귿이요, 디귿. 디귿과 동일하게 부사와 서술의 관계를 보여준다. 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3번은 지금 그럼 디귿과 동일한 유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니은과 니은이 뭐야? 니은은 목적어와 서술어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뒤돌다, 뒤돌다는 어쨌든 뒤로 돌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와 서술어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되는 이유가 디귿과 동일한 유형인데 니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 보면 1번은 값싸게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역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고, 그러니까 기역과 잘 연결됐고, 자 값싸게 기역.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눈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부시다, 눈이 부시다, 주어 서술어니까 그러면 기역과 동일하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요. 4번은 밤새우다, 밤을 세우다, 목적어 서술어죠. 그러니까 니은 연결하고, 5번에 앞서서, 앞에 서다니까 앞에 부사어, 서다 서술어. 그러면 디귿 쪽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눈치껏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좀 몰라도. 하지만 자 36번부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3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부터 E를 탐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여기 35번에서 35번에서 36번까지 나와 있는 얘기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36번은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36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제 일단 3번인데요. 왜 3번이었냐면 C가 이제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C의 담 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담을 쌓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서 뭐 관계나 인연을 끊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담을 이렇게 쌓는 거, 그거랑 상관없이 뭐 인연을 끊다, 관계를 끊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의미가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거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고 또 필수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뭐과 같은 어떤 그런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그런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나머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죠. 1번 같은 경우 A의 목말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마르다라는 구성 요소 의미를 벗어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물 같은 걸 먹고 싶다 이런 걸 벗어나서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성 요소 의미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아웃이죠. 탈락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점 찍어. 점을 찍다라는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다. 자, 그런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해서 이미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녹슬지. 자, 이거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거 이것도 맞죠? 녹이 슬다. 단순히 그냥 녹슬어 가지고 쇠붙이가 산화돼 가지고 색깔이 변하다.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여기서 녹슬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 같은 게 무뎌지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건 맞지만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는 않네.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고 5번 같은 경우는 눈뜨게. 자, 눈뜨게는 눈을 뜨다. 눈을 감았던 눈을 벌리는 게 아니라 잘 알지 못했던 거를 알게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 획득한 거 맞고 그리고 뭐뭐에와 같은 그런 필수 부사를 요구하니까 필수 부사를 요구한다 하면 맞는 건데 요구하지 않는다로 써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죠? 자, 그러면 37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35번에서 36번 세트는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개별 문제. 37번. 자, 가장 까다로웠다고 알려진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미 문제야. 어미 문제. 우리가 어미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 용언. 용언은 크게 자, 어간과 어미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어미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눠지죠. 그럼 어말어미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눠지죠. 이거 머릿속에 없으면 못 푼다 이 문제. 이 머릿속에 딱 틀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난도가 높은 문제다. 사실 학생이 이거 머릿속에 이거 기억하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계속 연습을 해야만 머릿속에 장착이 되는 거지. 이게 잠깐 그때 공부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조금만 손을 놓잖아요. 한 2주 3주일 지나면 다 사라져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강국어 문법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 자, 문제를 보니까 A, B, C, D, E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보면은.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었어요? 이거는. 정답은 4번이었는데 그거죠. 가셨겠구나를 갖다가 가시와 얻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선어말어미가 얻겟 두 개가 나와야 되고 근데 아까 전에 가시에서 시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종결어미 구나 감탄형 종결어미죠. 이렇게 분석이 됐다면 잘한 거예요. 나머지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A의 즐거우셨기를 보면 이제 즐겁, 시, 얻기, 리을 그렇게 분석되니까 이제 선어말어미는 시랑 어시고 그다음에 기가 전성어미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새슬은 새어슬이니까
이때 어시 선어말음이고 을이 전성어미죠. 예,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의 C 같은 경우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보면 이제 번거롭에다가 시겠지만 그러면 이때 시get이 선어말음이고 지만이 연결어미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다다르에다가 니은 붙은 거니까 이때 니은이 전성어미예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선어말음이가 없어. 그렇게 분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이거는 어미의 개념을 알게 되면 그냥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보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얘끼리 지금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인데 둘 다 지금 보면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그런 단순 부정에 대한 얘기야. 즉 38번은 부정 표현에 대한 얘기인데 부정 표현 중에서도 이제 지금 기역 니은 밑줄근 부분의 예를 찾는 거니까 단순 부정. 단순 부정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은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지금 5번인데 기역에 지금 고유하지 않다라는 형용사 고유하다가 서술어로 쓰이면서 뭐뭐하지 않다가 지금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니은에 지금 비가 안 오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물 비가 주어로 쓰였고 동사 오다가 서술어로 쓰이면서 아니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기 기역 니은의 예로 딱 적절한 게 지금 5번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8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39번은 음운 변동 중에서 이제 뭐뭐뭐가 이제 비음화 현상에 적용되는 거네요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비음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운 변동의 전체 과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9번은 음운 변동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음화 문제가 아니야. 거기 지금 A 뒤쪽에 비음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비음화만 가지고 풀는 건가? 아니에요. 음운 변동 전체를 다 알아야 돼.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의 네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렇다면은 정답은 이게 4번이었죠. 자, 건늑다 보면은 이제 건늑다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자, 건늑다. 최종적으로는 이건데 일단 여기서 티읕이 니은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티읕에서 디귿으로 음절의 끝수르기 치고로 인해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벌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니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건늑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비음화 딱딱 맞아떨어지죠. 예,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음운 변동은 반드시 전체 개념을 알아둬야만 한 문제 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0번을 한번 가보면 자, 매체인데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뉴미디어의 어떤 그런 특성에 대한 문제, 뉴미디어 문제예요. 뉴미디어. 자, 뉴미디어 문제는 이거 이제 쉽죠. 매체는 다 무조건 쉬우니까. 자, 5번인데 사실 우리가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도 이 매체가 있기 때문이야. 매체가 너무 쉬워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어. 언어 개념만 한번 정리하고 매체는 화작 풀듯이 깔끔하게 더 쉽게 푸니까 여기서 많이 단축하면 이제 독서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제가 언매를 강조하는 이유인데 5번이 적절했죠. 왜냐하면 화면 3에는 버스 광고라는 어구를 검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정보의 내용 중에서 이제 검색 어구가 버스 광고와 같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버스 광고의 다양한 형태와 버스 광고의 장점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의 결과가 이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진술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왜 적절하냐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역은
학생이 자신이 다시 보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즐겨찾기 목록에 있는 1장과 3장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번은 니은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화면 2에서 학생은 니은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디귿은 책의 내용 중에 모른다는 거 나왔을 때 이용한 사전찾기 결과인데 사전찾기 결과가 본문과 한 화면에 제시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리을은 화면 배율을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화면 2에서 100% 화면이 화면 3에서는 120%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커져서 읽기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41번은 매체 자료 생산 문제예요. 그냥 매체 생산이라면 돼. 매체 생산. 이 문제는 매체 생산 문제는 이제 정답이 2번인데 보면 나의 화면 2에서는 이제 버스 정류장 광고랑 버스 내 외부 광고는 모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 외부 광고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 반복 노출 효과에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은 매체 언어에 대한 거예요. 매체 언어. 자, 매체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정답이 이제 2번이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나머지는 다 적절하니까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그 요인만 살피면 돼. 보시면 B의 보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의 피동사잖아. 그래서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대상인 게임 광고를 부각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를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어떤 그런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발적 의지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죠? 예.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러면 A 앞에 열거된 내용을 고려할 때 A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C에 뒤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요소가 추가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C가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그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자, 4번, 5번도 그대로 읽어주시면 이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은 매체 유형 문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쉬운데요. 매체 유형 문제는 늘 쉬웠어요. 가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 이거는 이제 정답이 1번이었었는데요. 또 정답이 1번이라서 더 쉬웠던 문제인데 가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라는 말을 통해 봤을 때 이 가가 이제 교내 방송이잖아. 그러니까 교내 방송의 시간 제약 때문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번이고 이건 그냥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고 매체 유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한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44번은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매체 소통 문제. 이거는 정답이 3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디귿에서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상우에 그 전에 했던 발화 중에서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를 재진술한 겁니다. 민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
라는 그런 상호의 의견에 대해서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마지막으로 자, 영상 제작 계획. 늘 마지막에 보면은 영상 제작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제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나에서는 그 상호의 제안에 대해서 민지가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편집해서 이어붙이자고. 그죠? 교문과 운동장에서 머니까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붙이자. 민지가 동의했어요, 분명.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그죠? 끊지 않고 촬영하여라는 표현은 이게 지금 나의 방금 얘기했던 그 대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뭐 영상 장면 스케치 들어가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되게 쉬운 문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원매 문항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6구 분석 특강을 모두 마칩니다. 이제 수능밖에 안 남았죠. 우리 친구들 고3 또 이제 재수생, N수생 우리 여러분들 대박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수능 날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자, 수능 전날까지 겸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시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